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과학 상식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염기성에서부터 산성까지 그 과정을 세계 변화로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물에 녹이면 수산화 이온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수산화 이온이 염기성을 띠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루를 여기다 타면 염기성으로 변하겠죠? 적겠습니다. 적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예요? 원래 투명이었던 게 투명, 네, 투명. 염기성에서 파랗게 변했고요. 오, 만능 지시약은 보라, 변하죠? 오, 대박. 마술 같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저희가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볼 거예요. 왜요?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렇죠. 물에 넣게 되면은 탄산이 되고 그 탄산에서는 수소 이온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산성.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염기성인 상태에서 산성을 만들면 중성을 거쳐서 네, 그 다음에 산성으로 갈 거예요. 천천히. 오, 중성으로 바뀌고 산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렌지색으로 바뀔 거예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 산성이 된 거죠. 예, 바뀌어라 투명색. 페놀레드 그리고 만능 지시약 이 두 가지는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세 가지로 다 바뀌는 특징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산성과 염기성의 성질 자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성질이 있어요? 네, 성질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된 물질이 묽은 염산. 여기는 우리가 아까 썼던 수산화 나트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또 다른 물질들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올라온다. 보글보글하죠? 올라온다. 맞아요. 여기 달걀 껍질과 그다음에 묽은 염산이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 달걀 껍질 여기 염기성에 넣었을 때는 멀쩡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게 산성과 염기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달걀 흰자랑 두부가 산성에서는 별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좀 덩어리가 누렇게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닌데 아직.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얼마나 걸려요? 네, 저희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 담가놔 봤어요. 이야, 그렇게 오래 보여주세요. 네, 이게 수산화 나트륨에 두부를 넣은 모습이에요. 오, 두부가 녹았는데? 네. 그리고 이게 수산화 나트륨에 달걀을 넣었던 겁니다. 달걀 흰자. 달걀은 지금 없어요. 없어졌어요. 아마 녹아가지고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염기성이 단백질을 만나면 단백질의 구조를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녹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저도 이 산과 염기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볼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야. 국내에서 턴테이블을 수제로 제작하는 것은 기술자가 최초이자 유일무이하다는데 그 세월만 해도 25년이란다. 이거는 이제 턴테블의 플레이터인데요. 이게 아크릴이라는 소재인데 아크릴이라는 소재가 가장 공진점이 낮아요. 그래서 소리의 왜곡을 최소화를 적게시키는 거지. 안정적인 음의 재생을 위해선 공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때문에 본체 또한 특별히 주물 방식으로 제작한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진점이 제일 낮게 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여기에 구멍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흡수를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본체를 주물로 부어요. 실제로 각 소재들이 지닌 소리를 비교해보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금속과 달리 기술자가 쓰는 아크릴과 주물은 진동이 잘 잡힌다. 안정적인 재생을 위해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데 바로 턴테이블의 평탄도. 눈금 7칸이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 정도라는데 기술자는 5칸 이내로 조정한단다. 이게 수치가 넓어지면 울렁거려요. 이렇게 돌면서 울렁울렁하게 돌게 되고 수치가 낮을수록 그 울렁거림이 없고 평탄하게 도는 거죠. 이렇게 좀 평탄하게 돌아주면 소리가 안정되게 나온다 이거죠. 다음으론 주변의 모든 소음과 진동을 흡수하는 완충기를 턴테이블 본체와 조립해 주는데 요게 보면 이렇게 달팽이처럼 생겼잖아요. 요게 이제 진동이 이렇게 오면서 소멸을 시켜요. 스피커에서 나온 진동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진동들을 턴테이블로 못 가게 여기서 거의 차단을 해요, 진동을. 그리고 무엇보다 원음에 가까운 순수한 소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부품, 바로 팔의 역할을 하는 토너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상하만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토남들이. 이제 요즘은 이렇게 피보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하, 좌우 다 움직여요. 이렇게 좌우로 막 움직여주는 게 소리꽃 긁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소리로 보면은 이게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대역이 넓어져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직접 연구해가며 최적의 수제 턴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긴 시간을 노력해온 기술자. 어려운 게 엄청 많았죠. 실제로 이게 말이 제가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거는 거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할 정도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밤새 가면서 그런 거에 한 3년을 그런 식으로 씨름한 것 같아요. 쓰이는 소재나 재료들의 변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던 소리. 원음에 가까운 완벽한 소리를 찾기 위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장가인가? 아직도 모르겠네.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재질의 물성 이런 걸 다 이런 거 했을 때 좋은 조건을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이게 선택하는 거, 이게 좋은 소리인지 이게 더 좋은 소리인지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실제. 때문에 1년 동안 매일같이 공연장을 찾아가 다양한 음악과 악기 소리를 들으며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단다. 이 느낌은 실제 이제 소리도 그리지만 몸으로 느낄 줄 알아야 구분이 되거든요. 몸이 알아듣고 몸이 느낄 줄 알았을 때 이게 좋은 소리구나. 지금은 한 30년 하니까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알게 되고 또 거기에 선택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정도는 돼요. 25년, 좋은 소리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담긴 기술자의 턴테이블. 감성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이 소리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단다. 이 턴테이블의 존재감, 내가 느꼈던 거를 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느낌을 갖게끔 해주고 싶고 많이 들려주고 싶고 그런 게 이제 앞으로의 꿈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재료, 실제 홍수에서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이곳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하천 실험센터. 실제 하천 규모를 재현한 실험시설인데요. 실제 하천 피해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구현하고 실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이곳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료 유속을 한번 봐야 돼. 예. 여기가 지금 저희가 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밑에 흙이 이제 쌓여 있지만 이 밑에 보면 여기 지금 골재가 보이는데 이 골재가 전부 다 거기에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구현된 제방은 튼튼한 성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재료이기 때문에 제방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안홍규 박사팀의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이제 본방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홍수를 인공적으로 재현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홍수로 인해 하천에 물이 넘쳐 흐를 때 제방이 버티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인데요. 지금 저희가 실험 조건이 ECMS입니다. 그러니까 초당 2톤 정도의 물을 흘리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수문을 지금 막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유속이라면 만약에 차량이 고립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이 전복되고 뒤집어져서 넘어가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풍과 비슷한 속도로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안홍규 박사팀. 하루의 속도는 점차 줄었지만 이미 많은 양의 물이 공급돼 침식이 서서히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 침식되는 단계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 밑에 하류 부분서부터 이제 침식이 일어나서 이 제방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과정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침식의 유형은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넘쳐나는 저 하단부에서부터 발생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침식이 되면서 제방이 깎여 나가서 침식이 되는, 제방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흑제방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면 이 지금과 동일한 조건에서요. 한 15분 정도면은 침식이 발생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붕괴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바이오 폴리머를 하지 않고 일반 식생을 했을 경우에는 약 한 24분 정도가 되면 완전 붕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이 발생이 됩니다. 제방의 흙이 침식하지 않도록 식생을 심어도 시간이 지나면 맥없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안홍규 박사팀이 개발한 제방은 6차례의 실험 후에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잡은 획기적인 기술임에도 처음에는 물음표를 던지는 이들이 많았다는데요. 그 초기에는 제방 자체가 제방을 쌓는 목적 자체가 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홍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걸 굳이 제방에 물이 넘쳐나간 걸 왜 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은 이런 걸 이제 프로포zal 이제 했을 때도 저희가 이제 안 됐어요. 한 번도.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런 소재에 의한 개발로 연결되다 보니까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서 처음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바이오 폴리머를 코팅한 제방을 만들었지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천 관리자들을 설득해야 했다고 합니다. 무려 2년 동안의 실험과 검증을 통해 적절한 코팅 비율을 연구했고 결국 하천 관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는데요. 아니 어머니 저희가 이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 100원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아세요. 대뜸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더니 누군가를 부릅니다. 영인 좀 거일 좀 보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좀 빨리 좀 오실래요? 예, 알았습니다. 잠시 후 등장한 건 어라? 이건 택시? 아무런 말도 없이 다짜고짜 탑승부터 하는 할머니. 택시와 100원이라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 시내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건지 일단 따라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큰 손자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손녀 딸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요? 엊그저께 초등학교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중학교 1학년이에요.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다다른 종착지. 여기 모셔드리면 돼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잠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거 100원 맞죠? 100원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100원 맞아요. 아니 어떻게 택시비가 100원이 될 수가 있죠? 아, 원래 여기 요금이 한 4,000원 그 정도 나오는데요. 아산시에서 마중 택시를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갖고 100원씩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 운영이 적은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교통정책인데요. 마을 주민임이 확인되면 누구나 탑승 가능. 때문에 이곳 아산시 주민들은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졌답니다. 마을에서 3km 이내에 떨어진 곳까진 100원. 그 이상은 최대 1,600원을 내고 이동이 가능하다는데요. 그렇다면 100원으로 운영이 될까 싶지만 손님에게 받은 100원과 그리고 원래 금액에서 100원을 뺀 나머지 차액은 다음날 시에서 지급해준답니다.
그러니 모두가 손해볼 것 없는 아주 기특한 제도라는 거죠. 이런 제도는 서울에, 아니 전국에 도입이 시급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돼주고 일상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100원 택시. 앞으로도 오래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제가 바람은 여기 지역에 계신 손님분들한테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냥 친절하게 모시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건 뭐 셀럽의 셀럽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 소개를 좀 직접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더 이상의 뭐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야, 이 앞에 있는 것들 좀 보이시죠? 저 맨두. 야, 맨두. 바로 우리 노희영 대표님께서 만드신 브랜드 제품 중에 그냥 일부예요, 일부. 일부. 궁금합니다. 원래 전공이 마케팅 전공이신 거예요? 그러시겠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디자인 전공자. 디자인을 전공하셨는데 브랜딩을 하고 계시네. 뭐 사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그 디자이너면서 브랜딩을 한 게 되게 도움이 된 거는 요즘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즉각적으로 보고 뭔가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딱 봤을 때 직관적인 게 되게 중요한 세상이 오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딱 이렇게. 네네. 오히려 제가 마케팅을 전공했으면 이렇게 다양한 거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럼 대표님께서 대체 지금 몇 가지 브랜드를 하신 건지 기억은 하세요? 뭐 사실은 지금은 뭐 이렇게 세보고 이러진 않았는데 대충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제가 뭐 만든 거 또 레노베이션 한 거 하면 한 20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푸드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영화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영화, 극장. 뭐 또 패션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방송도. 네. 예. 팔짱을 끼셔도 됩니다. 네네네네.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이거는 저희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음식에 예민하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표본 집단이에요. 뭐냐면 오라 그래요 저를. 그래서 먹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맛있다 그러면 야 이거 오도해라. 잘 팔릴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맛없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에서 노희영이 맛있다 그런 거야. 그 정도로 기준인 겁니다.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뭐 예전에 다니시던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네네네. 진짜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노트. 와. 아니 근데요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와 터질 것 같아. 네, 제가 이 영수증을 왜 모으냐면요. 막 이제 레시피를 적어놓은 거죠. 적어놓은 거죠. 어떻게 만들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상상으로 와서 우리 셰프한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네. 야, 이렇게. 그리고요 네네네. 그림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셨어요. 너무 잘 그리십니다. 아니 뭘요? 잘 그리 디자인을 또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식당을 다니시면서 그냥.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저한테 재밌는 분이시네요. 와 이렇게 하나하나 와 진짜. 여기 이렇게 쉴 틈이 막 밑줄도 없으시겠어요. 치잖아요. 밑줄도 네네. 어떻게 했다. 예. 21세기 천문학, 천체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각 은하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과 은하 전체의 질량이 아주 좋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초대 질량 블랙홀과 은하가 함께 진화를 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진화가 은하 전체의 진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주변에 있는 강착 원반과 제트는 아주 강력하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강력하냐 하면 주변에 별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만들어지게 못하거나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중에서 제트라는 것은 그 은하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은하가
1000개, 2000개 속한 은하단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하게 멀리까지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합니다. 그 에너지가 은하단의 진화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초대질량 블랙홀에서 나오는 제트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우주는 자기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트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에 널리 퍼져 있는 자기장을 연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로마. 네로 황제의 취미는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는 것. 콜로세움에서는 온갖 무기로 무장한 검투사들의 싸움이 펼쳐졌는데 네로 황제를 거슬리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잠깐만. 아우 눈부셔. 아우. 그것은 바로 태양. 위가 뻥 뚫린 콜로세움은 내리쬐는 태양을 막을 수 없었고 강력한 직사광선에 눈이 부셨던 네로 황제. 아우 눈이 너무 부셔. 눈이 지금 누가 이겼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 여봐라. 예. 당장 스승님을 불러라. 아, 예. 잠시 후. 황제 폐하 부르셨습니까? 네로 황제가 부른 이는 바로 세네카. 그런 당시 빛 굴절과 거울, 광학 분야의 전문가였는데 아 스승님, 그 다름이 아니라 햇빛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서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귀중한 녹색돌을 이용해 보는 게 어떠신지. 귀중한 녹색돌? 이걸 한번 이용해 보시지요. 오 잠깐만. 오 이거 괜찮겠군요. 허허, 그렇지요. 귀중한 녹색돌의 정체는 바로 에메랄드. 하하, 그럼 어디 한번 볼까? 오! 하! 찌르기! 하! 오! 어허! 이거 눈도 안 부시고 아주 좋구만! 그렇게 네로 황제는 에메랄드 표면을 통해 검투사들의 경기를 관찰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초의 색안경, 즉 선글라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말이죠. 원조 선글라스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북극 알래스카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고글. 그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창을 낸 이 고글이 선글라스의 원조라는 거죠. 모양은 뭐 요즘 선글라스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건 렌즈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또 중국에서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 연수정으로 태양을 관찰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청천 아십니까? 까이뽕유꽁 뽀찡찡 안다면 당신은 완전 옛날 사람. 전조만 장영조 아무튼 포청천은 12세기 중국 송나라의 판관인데요. 이 포청천은 죄인을 신문할 때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수정에 검은색 연기를 씌워 만든 색 안경을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에메랄드며 수정이며 이런 보석들이 선글라스로 많이 쓰인 것 같네요. 무의미한 보고서 및 서류 작업. 하루하루 무분별하게 쌓여가는 수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고. 이제 얼마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리서치를 하거나 자료를 만들게 되면 아래 한글이나 PDF나 책자로 만든 다음에 대부분 사장이 되더라고요.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아까운 정보나 지식이 공유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저희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중한 자료들을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런 필요 때문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시킨 기술자의 프로그램에선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단지 마우스 드래그 한 번만으로 단순했던 그래프가 아예 새로운 그래프로 탄생한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존의 원본 파일인 9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별도로 70년부터 90년도까지 데이터가 별도의 2개의 데이터였는데 마우스 드래그 동작으로 하나로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수치 자료를 겹쳐서 한 번에 모아보고 싶다면 중첩 기능을 통해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3개의 그래프가 하나의 화면에서 중첩이 된 상태에서 변화량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모든 대중교통 이용률 현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수치 데이터를 특정 주제, 기준에 맞게 시각화할 뿐 아니라 원하는 형식의 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어 업무의 효율을 한층 높여준다는데 예전에는 그래프를 합치고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반복 작업으로 행해졌던 행동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기존에 낭비됐던 시간, 반복됐던 노동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또한 기술자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은 물론 유관기관의 공공자료들까지 한꺼번에 중계 검색이 가능하다고. 그래프의 종류는 물론이요. 시간 공간별 데이터와 상위부터 하위 단위에 해당하는 계층별 데이터까지 그 항목도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료 템플릿을 30여 종 정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데이터 특성에 맞는 걸 찾아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심지어 문서화시켜 활용도를 높이기까지 거듭된 발전을 통해 탄생시킨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 있기에 가능하다는데 다차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는 시간, 공간 차원에 맞춰 데이터를 입력해서 다양한 수치 콘텐츠를 저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관점에 따라 데이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기술로 인정받은 특허만 해도 모두 7개. 처음 그 마음처럼 앞으로도 모두가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갈 예정이라고. 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말처럼 대부분 숫자로 되어 있고요. 이를 모두 연결하여 한 곳에서 모여 있는 것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생활 속 과학 정보만 모아 전달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